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이 주요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보다 먼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 중이며 대상 국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언급한 무역 불균형국, 이른바 더티 15 국가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교역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81조 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 적자가 큰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고강도 관세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미국행 수출 물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를 포함한 완성차 업체들은 새 관세 적용 전 미국으로 차량을 빠르게 선적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 한 달간 한국의 미국행 차량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당분간 관세 정책과 대응 방안에 주목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증시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이 24일부터 새 주가 지수인 요미우리 333을 산출 및 공표하면서 일본 대표 지수인 니케이 지수의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요미우리 333은 도쿄 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에 상장된 333개 종목으로 구성됐다고 하고요. 모든 종목을 동일 비준으로 반영하는 동일 가중 방식을 채택해 대기업 중심의 기존 지수들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미국의 S&P 500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일본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요미우리 333은 지방의 중견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포함해 지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고 특정 대형주에 좌우되지 않는 구조를 통해 보다 균형 있는 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니케이 지수가 주가 평균 방식으로, 그리고 토픽스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요미우리는 다양한 기업의 성장을 포착할 수 있다며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수출범은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저축에서 투자로 기조와 새 비과세 투자제도 확대에 따른 투자 수요 유입과도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NISA를 통해 유입된 개인 투자금이 해외 주식형 펀드로 쏠린 상황에서 요미우리 333은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요미우리 333이 수십 년간 역사와 인지도를 쌓아온 니케이 지수를 빠르게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대체거래소 넥스트 트레이드 관련 소식입니다. 넥스트 트레이드가 출범 한 달 만에 거래 규모와 참여율 측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4일 기준 넥스트 트레이드의 메인마켓에서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 기존보다 10배가량 늘어난 1조 6,540억 원을 기록하면서 거래량은 전체 정규 시장의 약 2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낮은 수수료와 자동 주문 시스템으로 인한 주문 우선 배분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H-B, 현대차 등이 거래 상위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여전히 거래 유동성이 낮아 양극화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특히 프리마켓에서는 소량 주문을 통해 상하한가를 형성하는 시세 조작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투자자가 단 일주 주문으로 14종목에서 인위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는 정보 공유 및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의 안정화를 위해 자연스러운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수요 기반 확대 외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NXT의 성공적인 안착이 한국 자본시장 구조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 내 사업 재개에 힘쓰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대기업들이 러시아 내 생산시설 복원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모스크바주 루자 공장에서 세탁기와 냉장고 생산을 재개했다고 하고요. 기존 벨라루스 경유 방식이 아닌 직접 판매로 전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 칼루가주 TV와 가전 공장을 여전히 중단한 상태지만 예의주의하면서 임차를 통해 시설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매각했지만요. 2년 내 재매입을 할 수 있는 바이백 조항을 포함한 상태에서 러시아 재진출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는 AS용 부품 공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제철 역시 현지 인력 채용을 준비하면서 재가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전력 유통망을 유지하면서 현지 전시회 참가 등 영업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내 스마트폰과 자동차 시장은 이미 중국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한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서둘러 복귀 채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국내 자동차 업계 관련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 진출 39년 만에 누적 판매 3천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달까지 총 2,930만여 대를 판매했다고 하고요. 현재 매달 10만 대 이상 판매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8월께에 3천만 대 고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1986년 엑셀을 시작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요. 기아는 1994년부터 세피아와 스포티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대차는 엘라베마주, 기아는 조지아주에 생산 공장을 세우면서 현지화에 나섰고요. 오는 26일에는 조지아 서베너의 세 번째 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1990년에 누적 100만 대, 그리고 2011년에 1,000만 대, 2018년 2천만 대를 기록한 데 이어 불과 7년 만에 3천만 대 돌파를 앞두고 있어서 성장 속도가 더욱더 빨라진 모습입니다. 미국 내 베스트셀러로는 현대차의 경우 아반떼와 소나타, 산타페가 꼽힌다고 하고요. 기아는 소렌토, 스포티지, 소울 등이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용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